여러분, 경제뉴스에서 파월이라는 분이 나오고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려서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사람들이 채권을 사기 좋은 타이밍이 왔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혹시라도 이해하기 어려우셨던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연준이 뭔지, 기준금리가 뭔지, 그리고 연준이 태도에 따라서 어떤 경제적 흐름이 발생되는지 한번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이란 연방준비제도의 줄임말이고, 이곳은 미국의 중앙은행입니다. 이곳의 현재 의장이 제롬 파월이라는 우리가 신문에서 많이 봤었던 분이고요. 2018년에 의장으로 당선되어서 2022년까지 첫 번째 임기를 마치고 재선출이 되어서 2026년까지 연준의 의장으로서 임기를 하게 되셨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몇 년 동안 이 아저씨를 뉴스에서 계속 보게 될 거예요. 이 연준이라는 곳은 중앙은행이지만 정부로부터는 철저하게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하는 역할이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기능은 바로 미국의 달러 발행입니다. 다른 나라 중앙은행들처럼 화폐를 발행하고 통화량을 조절하여서 국가의 물가와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요. 통화 정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연준이 매번 뉴스에 등장하는 이유는요, 바로 미국의 중앙은행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발행하는 달러라는 화폐는요, 전 세계의 기축통화, 즉 전 세계에서 화폐 교환의 중심으로 사용되는 중요한 화폐이기 때문에 미국이 통화 정책을 조절하게 되면 모든 나라의 경제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이 연준이 자주 뉴스에 등장한 이유는요, 바로 미국의 기준금리를 현재 5%대까지 올렸기 때문인데요. 지금부터 이 기준금리가 뭐길래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자, 기준금리는 금리의 다양한 종류 중 하나입니다. 금리는 바로 이자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리는 은행 예금에서도 나오고요, 대출에서도 나오고 많은 금융상품에서 등장하는 용어이지만 간단하게 말해서 돈을 빌리거나 맡기는 것에 대한 이자율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금리는 이자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출금리는 은행이 우리에게 대출을 해줄 때의 이자율이라는 뜻이고, 채권금리는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빌릴 때의 이자율입니다. 이런 금리들 중에서도 기준금리라는 녀석은 국가에서 관리하는 정책금리라는 것인데요, 기준이라는 접두사가 붙은 것처럼 다른 금리들의 설정에 기준이 되는 그런 금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학창시절에 선생님이 친구 한 명에게 기준을 시키고 그 친구를 기준으로 줄을 맞춰 섰던 적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금리도 기준금리에 따라서 다른 금리들이 설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기준금리가 오르면 은행에서의 대출금리나 예금 적금금리도 똑같이 오르고요, 반대로 국가의 기준금리가 내리면 은행에서의 대출금리나 예금 적금금리도 똑같이 내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는 모든 금융권에서 사용되는 금리의 기준입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연준의 기준금리 설정에 따라서 사회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처럼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가 높게 책정된 상황에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연준의 기준금리는 5.5%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수치는요, 엄청나게 높은 수치입니다. 이렇게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가 높으면 어떤 사회적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로 은행에서 미국 달러의 예금과 대출금리가 상승하게 됩니다. 예금과 대출금리가 상승한다는 말은 해석하면 예금 이자율이 높아지고 대출 이자율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달러를 은행에 보관하는 사람들은 이전보다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달러를 대출하는 사람들은 더 큰 이자를 지불해야 합니다. 즉, 달러의 가치가 상승하고 환율이 오르는 것이죠. 둘째로 다른 나라의 기준금리도 같이 상승하게 됩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높이는데 왜 다른 나라의 기준금리도 올라가는 것일까요? 바로 앞에 말씀드린 환율 때문입니다. 환율이 우리가 보기에는 그게 뭐가 중요해? 라고 할 수 있지만 나라의 입장에서는 물가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환율입니다. 환율은 국가 통화의 가치가 결정되는 것이고, 해외 시장을 가진 자국 기업들이 사활이 걸려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들에서는 달러의 가치가 자국 통화에 비해서 너무 높아지면 안 되니까 자국 통화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즉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나라의 기준금리를 올려서 우리나라의 통화 가치 또한 높이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미국을 따라서 다른 나라들도 국가의 기준금리를 높였네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셋째로 전 세계의 시장 경제가 얼어붙기 시작합니다. 왜냐고요? 아까 기준금리가 상승하면 뭐가 오른다고 했죠? 바로 예금과 대출금리가 오른다고 했죠. 대출금리가 오르면 기업은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할 수가 있을까요? 힘들겠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고 차를 살 수가 있을까요? 힘들겠죠.
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돈의 가치가 높아지고 대출과 소비가 억제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이 최근에 너무 커졌기 때문에 이런 물가 상승률을 제어하기 위해서 연준에서 기준금리를 올린 것입니다. 대신에 기준금리가 올라갈 때 우리 개인과 기업들은 대출에 대한 부담감을 크게 느끼는 것이지요. 넷째로, 그래서 파산하는 개인이나 기업이 늘어납니다. 올라가는 금리 때문에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던 사람들과 기업들은요, 더 이상 이자를 버티지 못하고 파산하는 것이죠. 집을 구매할 때 대출을 크게 끼고 구매했던 사람들, 자동차를 구매할 때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 그리고 대출로 가계의 어려움을 이겨나가던 사람들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올해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 SVB가 파산을 하고 많은 은행사들이 그에 의한 타격을 입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물가 상승률이 높아도 미 연준과 다른 국가들은 무작정 금리를 팍팍 올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어떠세요?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지 아시겠죠?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로 화폐의 가치가 오르고 환율이 오른다. 두 번째, 다른 나라의 금리들도 같이 오른다. 세 번째, 전 세계의 시장 경제가 얼어붙는다. 네 번째, 대출 이자가 커져서 파산하는 개인과 기업이 늘어난다. 연준의 기준금리가 이런 큰 파급 효과들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뉴스에서 많이 다루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다음에도 알찬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